맹견개왕과 괴물의 한판 승부. 이 개는 정말 범상치 않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녀석이다. 지난번엔 핏불테리어까지 물어 꿀려버렸을 정도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미친듯이 날뛰며 작은 창고를 향해 지저댄다. 주인 마크는 직감했다. 설마 안에 누가 있나? 마크는 직접 가서 확인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다. 도대체 저게 뭔지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사람 모습을 한 괴물 같아 보인다. 마크는 개왕에게 맡기기로 한다. 개는 용감하다. 하지만 이 녀석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개왕은 돌진해 작은 오두막으로 달려들었다. 개왕이 들어가자 곧바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개는 비명을 한 번 지르더니 이내 조용해진다. 마크는 당황한다. 설마 우리 집 개왕이 당했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괴물이 개 머리를 밖으로 던져버린다. 마크는 기겁하며 재빨리 집으로 돌아간다. 칼 한 자루를 찾아 몸을 방어하는데 혹시 괴물이 튀어나올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나타나 마크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낸다. 대체 무슨 난리냐? 할아버지는 노병 출신이다. 마크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마크를 데리고 살아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성격이 거칠어 늘 마크에게 손찌검하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흔히 말하는 자상한 어른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 집 개왕이 괴물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믿지 않았다. 이 맑은 세상에 괴물이 어디 있다고 그래? 마크는 단호하게 말한다. 정말 죽었어요. 할아버지는 휘파람을 불어보는데 개는 정말 나타나지 않았다. 마크는 말한다. 그놈이 우리 집 창고에 숨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몽둥이와 지팡이를 집어들고 오두막으로 향한다. 마당에서 할아버지는 개 머리를 보게 되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다. 그제야 마크의 말을 믿는다. 할아버지는 오두막을 향해 냅다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안에 있는 놈에게 나오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아버지는 직접 들어가려 한다. 마크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앞뒤 안 가리고 그대로 안으로 돌진한다.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다. 젠장, 너무 섣불렀다. 오두막에서 할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마크가 가서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다. 마크는 할아버지를 끌어내려 하는데 괴물이 마크까지 붙잡고 늘어진다. 하지만 역부족. 마크는 괴물의 힘을 당해낼 수 없어 그대로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만다. 바로 그때 마크는 기지를 발휘한다. 그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한다.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나오고 싶어도 이제 방법이 없다. 피가 줄줄 흘러나온다. 마크는 기겁하며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맥주 한 캔을 딴다. 마크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문득 벽에 붙어있는 보석 합의서를 보게 된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소년교도소에서 보석으로 빼내주었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면 자신은 다시 소년원에 가야 할 처지다.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크는 나무판을 이용해 오두막을 더 단단하게 보강한다. 괴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이 되고 마크는 뭔가에 홀린 듯 오두막으로 향한다. 안에서 할아버지가 소리친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고는 마크의 목숨을 노린다. 마크는 놀라 몸서리친다. 아, 꿈이었다. 다음날 마크는 등교하던 중 친구 곱슬이가 또다시 학교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마크는 주저없이 나서서 친구를 구해낸다. 마크와 일진은 철천지 원수였다. 집에 돌아온 마크는 드디어 오두막 속 괴물을 보기로 결심하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 순간 오두막이 살짝 흔들리며 괴물이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된다. 긴장한 마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들어본다. 그런데 갑자기 카직하는 소리와 함께 괴물의 손이 나무 문을 뚫고 튀어나오더니 마크의 목을 거칠게 움켜쥔다. 겁에 질린 마크는 본능적으로 손발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양측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던 중 괴물의 팔이 햇빛에 닿는 순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비명을 지르듯 괴물은 마크를 내던지고 재빨리 오두막 안으로 도망친다. 바닥에 나뒹굴던 마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뒤로 기어간다. 와, 살았다.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때 친구 곱슬이가 헐레벌떡 뛰어온다. 방금 일진한테 당하고 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얼굴이다. 마크야, 같이 가서 그 자식들을 혼내주자. 그는 마크가 복수를 도와주기를 바랐다. 마크는 곱슬이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내 문제는 별거 아니다. 나한테는 훨씬 큰일이 생겼거든. 우리 집 오두막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어. 할아버지와 개까지 다 잡아먹혔다. 하지만 곱슬이는 전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괴물이 있다면 진작에 SP재단에 수용됐을 거라 말한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한다고. 마크는 곱슬이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접근한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고 둘은 또다시 기겁한다. 마크는 철판과 나무막대를 이용해 서둘러 오두막을 보수한다. 곱슬이도 돕기 시작한다. 못을 사정없이 박아대더니 드디어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런데 뜻밖에도 곱슬이는 너무 좋아한다. 마크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보물이야. 이제 난 살았어. 마크는 곱슬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곱슬이는 설명한다. 이 괴물을 이용해 우리를 괴롭히는 일진들을 혼내줄 수 있어. 그들을 꿰어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 하지만 마크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살인이야 친구. 너 미쳤어? 난 다시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마크는 곱슬이에게 경고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안 그러면 친구 안 해. 곱슬이는 마지못해 수긍한다. 마크가 보기엔 그 괴물은 마치 흡혈귀 같았다. 그래서 그는 흡혈귀 영화를 보고 그들을 없애는 방법을 배운다. 첫째는 햇빛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 둘째는 나무 말뚝으로 심장을 꿰뚫는 것. 셋째는 머리를 자르는 것이다. 밤이 되고 마크는 꿈을 꾼다. 자신이 좋아하는 학교 퀸카가 흡혈귀로 변하더니 또다시 마크를 놀라게 해 잠에서 깨운다. 날이 밝자 마크는 이 방법이 통하는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오두막 지붕 위로 올라가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햇빛이 안으로 쏟아지고 괴물은 끊임없이 울부짖는다. 햇빛이 정말 효과가 있는 듯하다. 드디어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알아 이제 마크는 한시름 놓는다. 그런데 그때 보안관이 찾아온다. 근처 농부 한 명이 실종됐는데 그 농부가 마크 할아버지와 원한 관계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조사를 나왔다. 마크는 그 농부의 사진을 보고 오두막 속 괴물이 그 농부라는 걸 알게 된다. 할아버지는 외출해서 지금 집에 없어요. 보안관은 말한다. 근처 농장 동물들이 정체불명의 생물에게 습격당했는데 어떤 동물은 피까지 몽땅 빨렸다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꼭 알려줘. 보안관이 떠나려 할 때 마크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보안관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마크를 학교에 데려다준다. 마크는 범죄 전과가 있어 보안관은 마크가 자수하길 바랬다. 하지만 마크는 이동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 도착한 마크. 퀸카가 마크 얼굴에 상처를 걱정하며 다가온다. 그때 일진이 나타나 퀸카를 중고차라고 모욕한다. 마크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일진을 바닥에 쓰러뜨려 버리는데 교무주임에게 제지당한다. 보안관은 마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마크의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찾아본다. 곧 발견한 것은 잠겨있는 오두막이다. 오두막의 나무판이 흔들리고 안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보안관이 막 쇠사슬을 풀려던 그때 마크가 달려 돌아온다. 마크는 보안관에게 말한다. 안에 괴물이 있으니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하지만 보안관은 마크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감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안관은 마크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한다. 안 그러면 총을 쏘겠다고. 마크의 어떤 설명도 듣지 않은 채 보안관은 정말 막무가내다. 총을 마크에게 겨눈 채 뒤로 돌아 오두막 문을 연다. 괴물은 며칠 동안 굶주린 상태다. 배달 음식이 눈앞에 배달된 격이니 나오자마자 한 입에 집어삼킨다. 보안관이 총을 쐈지만 맞히지 못하고 안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다. 이제 경찰까지 죽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마크가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일진이 복수하러 찾아온다. 학교 복도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날 때렸으니 내가 널 어떻게 손봐주는지 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마크는 지금 싸울 마음이 없다. 괴물이 있다고 말하지만 일진은 또 듣지 않는다. 마크는 심하게 얻어맞는다. 바로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린다. 곱슬이가 보안관이 떨어뜨린 총을 주었던 것이다. 곱슬이는 일진이 여기 있는 것을 보고는 하늘이 도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진은 곱슬이인 것을 확인하고 너 같은 찐따가 감히 나를 총으로 쏠 수 있겠냐고 도발한다. 곱슬이는 망설임 없이 총을 쏜다. 일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오금을 지린다. 일진은 바로 후회하며 잘못을 시인한다. 앞으로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겠다고. 곱슬이는 일진을 오두막 안으로 밀어넣으려 한다. 일진은 동의하며 자신을 죽이지만 말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일진은 바닥에 보안관의 파란 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며 겁에 질린다. 곱슬이는 총을 겨눠 기어코 일진을 안으로 밀어넣는다. 다음 순간 일진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마크는 곱슬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둘은 다투기 시작하고 곱슬이는 마크를 주먹 한 방으로 기절시킨다. 마크가 깨어나 보니 옆에는 퀸카가 있고 오두막 문은 열려있다. 마크는 방망이를 들고 가서 확인하는데 일진은 이미 죽어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친구 곱슬이가 흡혈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곱슬이는 마크에게 말한다. 내가 날 지켜줄 거라 믿었어. 하지만 내가 없을 때 난 매일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제 난 드디어 너보다 강해졌어. 알고 보니 곱슬이는 흡혈 괴물에게 스스로 물려 자신도 괴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곱슬이는 피에 굶주려 있었고 마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3초도 채 안 돼. 마크는 방망이로 곱슬이의 심장을 꿰뚫는다. 그러고는 햇빛 아래에서 태워버린다. 곱슬이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다. 하지만 그 농부 괴물은 온데간데 없다. 마크는 퀸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둘은 집을 보강하기 시작한다. 괴물이 분명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해가 서산으로 지고 밤이 찾아온다. 농부 괴물은 활동을 시작한다. 그때 일진의 똘마니들이 마크의 집으로 일진을 찾아오고 괴물의 달콤한 디저트가 된다. 괴물은 지능도 꽤 높은 편이다. 지붕의 다락방을 통해 집 안으로 잠입해 퀸카를 습격하고 마크는 할아버지의 총을 찾아낸다. 마크는 퀸카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 마크가 총을 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괴물의 속도는 경이롭다. 둘이 막 정면으로 맞붙으려는데 퀸카가 총을 주워들고 괴물의 머리에 한 방 먹인다. 괴물의 방어력은 놀랍게도 아무런 피해도 없다. 마크는 비장의 무기인 표창 던지기를 시전하려 폼을 잡지만 괴물은 가볍게 피하고 글쎄 퀸카를 명중시키고 만다. 역시 이 구역의 트롤러는 마크다. 괴물이 다시 마크를 공격하러 온다. 퀸카는 절묘한 타이밍을 노려
도끼를 집어들고 휘두르자마자 괴물의 머리를 단번에 잘라버린다. 전투는 끝났다. 알고 보니 이 퀸카 완전 찐 고수였던 것이다. 마크는 그저 초보 브론즈일 뿐이고 둘은 괴물의 시신을 오두막으로 끌고 들어가 통째로 불태워버린다. 둘은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막차를 몰려던 그때 갑자기 트렁크에서 움직임이 느껴진다. 아무래도 괴물이 다시 돌아온 듯하다. 이 영화의 제목은 더 쉐드, 헛간이라는 뜻이다. 마크의 혈통도 평범하진 않은 것 같다. 영화에서 마크의 꿈속을 보면 그의 부모님은 어머니는 흡혈귀 좀비 같은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총으로 자살했다. 그러니 마크도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저 남을 괴롭히는 일진들은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학교에서 좀 잘 나간다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곱슬이처럼 순한 사람의 분노는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한 번 터지면 그 위력이 엄청나다. 그러니 평소에 늘 선하게 살아야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